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뉴스 기사 중에 이제 승천씨가 카페에 올려놓은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는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결과가 좋지 않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있겠죠. 기준. 국민들이 힘들다. 그 다음에 국민들 간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싸움을 부추긴다. 그럼 싸움을 부추긴다라는 뜻이 뭐냐? 최근에 그럼 이 관련해서 소송이 생겼냐, 늘었냐? 네,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간에 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감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견이 대립이 된다면 소송도 하겠죠. 그러나 이 소송이 일반화 될 정도로 뭔가 급증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과 돈과 감정을 소모한 이 임대차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요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악법인 건 분명한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무릎 보호대를 무릎이 아파서 무릎 보호대를 찼어. 근데 무릎 보호대를 찼더니 무릎이 더 아파집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무릎 보호대는 안 좋은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데 힘들어, 몸이 힘들어, 때론 누구는 죽기도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 그럼 이 백신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야만 약의 본질을 하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제 이제 막 신약을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감기약이라든가 기타 두통약에 부작용이 엄청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태거든요.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약이 백신이 이렇게 주입되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꼭 생명이라는 문제랑 연관이 없다면은 과연 이렇게 불완전한 백신을 맞을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은 갈수록 이제 뭔가 조금 더 개발됐으니까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렇다면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이 법이 생명하고 연관된 것도 아닌데도 불편하다 이게. 불편을 떠나서 감정이 치우쳐서 돈과 시간을 써서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의 사건들이 분쟁들이 곳곳에 벌어지고 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옛날에는 안 싸웠는데 요즘 막 싸우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는 임대인이 불편해서 심지어 이를 갈면서 야 투표만 기다린다. 자, 이거는 뭐예요? 뭔가 봐도 좀 잘못된 거지, 그냥. 근데 잘못된 줄 모른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세력이 바뀌어야만 바뀌는 법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건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분쟁들은 사실상 주임법이 몇십 년간 있어 왔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전두환이가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참 잘 만든 법 중에 하나가 주임법인데 이 주임법이 현재 누더기가 지금 돼가지고 일종의 이제 안정화된 시기에서 새로운 식으로 바뀌면서 온갖 분쟁이 이제 난무하고 있어요. 이제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분쟁은 지속될 것이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뭔가 분노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 이게 틀린지 맞는지는 내년 되면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일단은 우리는 힘없는 서민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법이 있다. 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랬구나. 뭐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인 소유 아파트가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되냐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죠. 원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한 2년이 있어요. 2년. 그쵸? 임차인이 2년간 살면
몇 가지 경우 이외에는 추가로 2년을 고집할 수 있는 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추가 2년을 임차인이 당연하게 요구하면은 임대인은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통상 이제 실거주를 한다. 예를 들면 임대인 가족이 야 우리 안 되겠어 우리 사정이 이래라는 것을 실거주한다라는 것을 할 때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주 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임대인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이 다른 집에 이사간 이후 1년 정도를 이 집을 감시할 수 있게 해주고, 감시라는 방법은 전입신고죠.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한테 돈을 물어줘라 라는 황당무계한 국민과 국민이 싸움질을 부추기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는 이런 법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서는 얼굴 딱 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모르면은 따질 수도 없죠.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법이다. 그죠? 자, 그것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임차인이 2년 있는 동안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매매. 팔고 싶은데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2개월 남겨놓고서는 임차인이 나 여기서 더 살 거야 라고 말하면 갱신권이 유지가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팔려면 적어도 7개월 전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에 등기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새로운 소유자가 내가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 이 계약갱신권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집주인이 자기 재산인데 판매하는 것을 자유롭게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팔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집을 판다는 것은 7개월이고 1년이고 참아도 되는 정도의 일이 아니고 그 국민한테는 굉장한 중대사죠. 예를 들면 집안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사를 갈 때 이 집을 팔아서 저 집으로 가고 싶다든가 아이들 때문에 또는 취업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주지를 바꿔야 되는 입장에서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7개월 전에 미리 팔아치워야만 뽀롯이 계약갱신권을 거절시키고 다른 집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도 침해되는 정말 중대한 침해다 이게. 그러니까 7개월 전에 소유자를 못 만나면은 결국은 임차인한테 강남에서는 1억 정도를 주고 내보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야 돈 주면 가고 아니면 말게 라는 식으로 뭔가 국민들 간의 흥정이 이루어지고 법 위에 또 다른 어떤 억압 같은 것들이 생성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게. 이제 셀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만드는 민주당은 이런 거 관심이 없잖아요. 이것들은 만들어 놓으면 땡이니까. 인재 소송은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이 판례는 법인 소유 아파트다. 다음에 또 다른 판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법인 소유의 주택에 살던 일반 세입자는 법인 임직원의 실거주 통보에 영향받지 않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은 실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그 집에 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임대인이 마침 법인이었던 거죠. 법인인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저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실거주를 법인이 실거주한다라는 게 성립하겠는가라는 거가 이제 이 재판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7일 법원에 따르면 북부지법에 있는 판사가 봐요. 주택 소유자 법인 대표 A가
계약 만료를 사유로 B에게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주택 소유자인 법인 대표 A가 계약 만료 약 4개월 전에 만료를 사유로 B에게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뭔만 하면은 컴퓨터가 작동하는데 시리가. 자,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주택을 법인의 사무실 및 임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실 및 임직원, 즉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인 법인이 자기가 실제로 사용하려고 실사용하려고 계약갱신 거절을 했더니 이 임차인은 야 무슨 소리야 나 2년 더 살 거야 라고 해서 소송이 됐다. 그러면 해당 주택을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임직원이다 라고 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다. 이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요 경우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법을 해놨는데 때마침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럼 법인도 실거주를 하냐? 법인이 사람이 실거주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의 임직원이 들어가든 사무실 직원으로 사용을 하든 이거를 법인의 임직원과 직원을 여기 있는 임대인 자신과 직계 존속 비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냐냐. 직계 존속하고 비속은 존속은 부모고 비속은 자식이죠. 그 다음 임대인 자신이고 이 규정에 법인의 임직원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냐. 요거 가지고 또 곤란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런 법을 만들 때 요런 거를 예상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항을 정확하게. 그래야 법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맨날 싸움만 생기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법인은 이런 경우엔 된다. 이래야 되는데 법인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판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해서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더기법, 악법, 엉망진창, 그냥 사고 쳐놓고 만들어 놨으니까 싸움은 니들이 해. 나는 만들었어.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굉장한 무책임한 악법이 이런 거다 이거죠. 왜? 언제부터 보세요. 국가가 보면은 참 보면 이 동네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사이렌 부는 소리가 꼭 한 번씩 나죠. 보세요. 사람에는 우리 민법의 사람에게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존재합니다. 자연인은 태어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을 사람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한테도 주민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나오지 않지만 법인도 주민세를 냅니다. 그죠? 주민이 아닌데 왜 주민세를 내죠? 그냥 주민등록에는 자연인만 돼 있고 출생과 동시에 법인은 별도로 정리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인이 언제 생겼고 언제 태어났고 누가 만들었고 부모를 정하듯이 출생증명서가 있듯이 법인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도 자유민주 국가니까 법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왜? 법인은 보이지 않지만 법인은 임직원과 사장 이런 사람들이 이 법인을 대행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도 임대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인한테 세금도 잔뜩 뜯어가는데 법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거절한대 라고 해석을 지금 한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끔 입법의 미비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사는 죄가 없어. 내가 볼 때 판사는 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법인은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취득세 내고 주민세 내고 뭐 다 하는데 법인한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인이. 그러면 법인은 부당하게 자연인과 차별 대우를 받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게 되는 것이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럼 법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얻는다. 법인이 부동산을 내주면 무조건 4년이 된다라는 이치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은 차라리 세를 주지 않고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 부동산이 더욱더 공급이 잘 안 될 것이고 공급이 위축되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임차인한테 제일 불리하게 전세값이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이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 어떤 그때 보면은 뭐 약자를 위한다, 약자를 한다는 애들 치고 약자를 위한 애들이 없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런 게 그렇게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잘못 해석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판사는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주임법에서 주임법의 어떤 조항이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써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임차인이 자연인인 것을 보고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의 그 경제적 약자,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을 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 1조에.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연인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임법은. 그래서 임차인에게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만 보호해주는. 그래서 확장해서 법인 중에 일부 특정한 법인, 즉 주택공사 같은 경우 이런 공사 같은 법인 몇몇 또는 중소기업 몇몇만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이면 웬만하면 다 중소기업이니까 해당됩니다라고 뭐 댓글 달아놓은 것도 봤는데 그거는 잘못된 견해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이런 우리 같은 사람 중소기업이라고 잘 안 해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라고 규정된 기업만 해당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법인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안 되고 보호를 안 해줘. 그런데 법인 중에서도 특정한 법인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즉 우리나라 법률은 임대인의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은 나는 눈을 씻고 찾아본 적이 없어요. 왜? 임차인을 자연인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입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라는 걸 할 수 없는 법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는 임대인을 자연인으로 전제한다. 이거는 궤변이다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이다 이건 판사의. 그리고 법무부하고 국토부에서 발간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법인이 주택임대차 사업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돼 있다. 법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이 내린 거지. 공무원이 내린 거지 판사가 내린 게 아니죠. 이 공무원의 행위는 행정부의 행위 의견이죠. 그래서 행정부의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게 판사의 업무인데 이 판사는 지가 판단하는데 근거로 행정부 공무원의 의견을 가지고 왔다 이거든. 법의 취지로 보지 형평이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공무원의 의견을 가져다가 판사가 읽어주고 있다 이게. 요런 게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은 입법의 미미고 민주당이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고 공무원이 겨우 생각해내는 게 개인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공무원의 의견을 가져다가 의견으로 쓸 것 같으면 판사를 안 해야지. 맞죠? 자, 일반 임대인 소유의 집에 살던 법인 세입자에게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1조에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란 말이에요, 이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그래서 법인의 세입자, 즉 법인 임차인은 2년이 끝나고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서 국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그 주임법의 정신에 요건 일치합니다. 주임법이 갖고 있는 애초의 정신에 일치하지만, 지금처럼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에 법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라고 법을 확장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이죠. 그냥 법인한테 그냥 나쁘다고 봐버린 거지. 그래서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안 주는 거예요. 사업 명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춰도 법인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요 부분도 미비한 게 뭐냐면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의 그 소속 직원을 임차인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소속 직원, 즉 중소기업이 계약을 하고 중소기업의 소속 직원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거를 보호해 주게끔 법률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는, 이 법인은 사원 명의로 해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해석이 돼,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사의 사택으로 쓰려고 임차 계약을 맺어둔 집을 최근에 팔았대요. 근데 전세 만기가 5개월 남은 상태였지만 계약갱신 청구를 못해서 집주인이 팔았다. 왜냐하면 학교법인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자연인이에만 보호받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반대되는 경우는 분명하게 이견이 있을 것이다. 법제처 한번 가볼까? 말 나온 김에. 참 나라가 요상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이제 소송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보시죠. 말 나온 게 공부 제대로 하지.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목적 보시죠.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죠. 그래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다. 그래서 이 국민이라고 하면 자연인이다. 주민등록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회사는 보호를 안 해준다. 이렇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 법에서의 근본적으로 이 임차인으로는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까 판사가 말한 것처럼 임대인을 자연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확대 해석일 뿐인 것이죠. 판사들 이런 판단 많이 합니다. 그냥 어떤 결론 내놓고 왔다가 붙여요. 그래서 판사 출신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문제 있는 애들이 그래서 탄생하는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대항력 보시죠. 대항력 3조의 대항력에 보면은 여기 보시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법인은 안 돼. 근데 법인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되냐? 2항, 3항한테는 돼요. 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임차하면 보호해줘요. 법인이 안 된다고 여기서 해놓고서는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은 허용해 줍니다. 대항력을.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자,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똑같이 1항을 준용해서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즉 회사가 집을 빌리고 그 집에 직원을 앉히고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까 좀 전에 있었던 이 기자가 썼던 이 기사는 불완전한 기사다 이게. 그 다음에 판사가 말했던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대항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은 대항력 3조의 이 사망에 대해서 무지한 헛소리를 한 거다. 이것은 고등법원에 갔을 때 이 사망을 전제로 대항을 했을 때 해석이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뭐냐? 즉 그 말은 뭐냐? 법인은 직원을 들여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반대로 해석하면 법인이 임대인이라면 법인의 직원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실거주하기 위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라고 보는 게 이 사망에서 해당한다라고 보여진다. 이게 같은 법정신에 일치한다.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뒤집힐 수가 있는 판결 중에 하나다. 정권의 눈치만 안 보면. 자, 그럼 중소기업기본법 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자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조합이면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거예요. 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기업, 업종별로 매출액,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지 된다. 지분 소유,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적 기업이거나 협동조합법에 따르는 협동조합이라든가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는 전국연합회, 조합연합 이런 애들이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협동법,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누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된 발생한 날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은 통상적으로 다음 항목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했으니까 가와 나를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이렇게 깊어지고 진지해지면 안 되는데. 자, 가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 어딨죠? 법률조항이 어디 갔지? 팝업 차단, 항상 표시. 자, 중소기업은 여기 보면은 각목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해당 기업이 용이하는 주된 업종과 업종의 매출액, 연간 매출액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별표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별표의 기준을 볼까? 어쩌겠네. 1000억 원 이하, 800억 이하, 600억 이하, 400억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는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네. 그러고 보니까 자산 총액 5천억 이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해당이 돼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이 안 돼야 되는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주식 간접 비율에 따라서 어쩌고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그 다음에 주식을 소유한 자가 일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개인의 친족, 일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식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관계기업의 기업 어쩌고저쩌고. 복잡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법 어디 있어? 주인법.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를 하면 그 법인에 되는 전입신고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법이 이거에 적용한다면
이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갱신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임차인을 인정해 줬으니까. 그쵸? 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주택공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 그 주택공사나 이 토지공사, LH 이런 데에서 얘네도 계약갱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3조의 사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 이게 이 판결, 즉 임차인이 법인이어도 허용되는 이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임대인이 그 법인의 직원을 거주시킨다는 것도 이 방법이 임대인의 이제 실거주로 봐야 된다. 법인의 실거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잘못된 게 뭐냐면 판결 내용에 여기 있죠. 해당 주택을 여기 판사가 주임법에서 임대인이 자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없어. 그냥 지 생각을 말한 거고. 이 법무부의 자료는 당연히 이 법무부 애들이 얘네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그냥 공무원들의 의견이죠. 유권 해석. 이 유권 해석을 따를 것 같으면 사법부를 없애야죠. 그냥 공무원들이 판결을 내려주면 되니까. 이런 일은 아니다, 이게. 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의 2조에 따르는 또는 그 주임법에 있는 대항력 3조의 사망의 요건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 3심 갈 때까지 한번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